자,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120쪽에서 122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법의 역할, 그러니까 법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느 교실의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어때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수업 시간인데 다른 친구와 잡담을 하는 친구도 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몰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허허, 심지어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나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야단만 친다면 또 마음이 약한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대응이 나오겠죠. 어떤 때는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학급에는 학급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학급 규칙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라는 약속을 정해놓으면은 일관성 있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요런 숙제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법이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키워서 사회 구성원 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딱 일관성 있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배웠었죠. 자, 민지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점 종업원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봤어요. 음식점 종업원은 일을 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장사가 안 돼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는 다 못 주고 조금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업원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라고 합시다.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제대로 안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빌린 사람은 합당한 이자를 냈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재판을 청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판에 참여하게 된 사람을 피고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두 사람이 모두 법률 용어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고 해도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소송을 할 때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대리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인 거죠. 자,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는 각각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와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서류들을 법률에 검토해서 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법의 역할 첫 번째,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우리는 민사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입증은 되지 않았어요. 단지 경찰관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을 받은 사람, 피의자라고 하고요. 재판이 열렸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 피고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찰이 이 사람을 의심한 충분한 증거 또는 수사자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을 통해 벌을 받도록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의심을 받은 사람, 피의자는 뭐 마냥 검사처럼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역시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바로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자기의 의뢰인,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있긴 있는데 검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죄는 아니다, 좀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됩니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할까요? 역시나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서류들을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무죄다 또는 유죄다 또는 그러니까 이런 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재판 중에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민사재판, 사회 질서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형사재판이 있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헌법재판소의 사진이에요.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재판하는 재판소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이 법에 의해서, 법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긴 하지만 이미 법에 의해 판결이 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억울하죠. 이런 경우 자신이 적용받은 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서 진짜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9명의 대법관이 심사를 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이면서 규칙이고요. 이 법이 하는 역할은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나 정의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의 3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다룰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법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